2040년에 지구상의 로봇의 인구가 100억이 된다는 거예요. 100억. 그때 우리가 지구상의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 한 명이 있으면 로봇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불과 2040년이니까 거의 25년 후인가요? 아무튼 어쨌건 이거는 가속화되기 때문에 아이로봇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게 2035년으로 나옵니다. 그 영화 그 감독이 설정한 연도가 2035년이에요. 근데 2035년의 뉴욕 거리 풍경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로봇 반 인간 반이에요. 로봇 반 인간 반.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AGI가 이거는 유발 하라리도 좀 정리를 했던가요? 과거의 추상적인 신이 구체적인 신으로 바뀌는 현상인 거예요.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거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장악한 인공지능이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의 모든 것을 신하고 상담을 하고 기도하듯이 이렇게 이제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AGI가 신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거의. 그리고 이제 일자리 문제인데요. 클라우스 슈바프가 다보스 포럼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은 국가와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변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우리 아이들이 실업자가 되는 걸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삼성도 막을 수가 없어요. 기업주도. 아까 제가 내년에 제2의 IMF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제금융을 주는 외국계 큰 손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대 기업주가, 삼성 기업주가 자기 의지대로 정규직을 유지시킬 수가 없는 거죠.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IMF 이후에 우리가 일어났었잖아요. 막 은행 다 팔고 그랬잖아요. 국민은행이 아니라면서요. 뭐 외국인들이 뭐 지분을 더 많이 갖고 있고 뭐 그런 얘기. 정확하게 퍼센트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일자리가 감소되어 왔던 것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컴퓨터가 3차 산업혁명 이후에도 엄청나게 감소를 했습니다. 판매직이 71%가 감소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감소했냐면 1979년부터 2009년까지 30년 동안. 이미 어마어마한 직업들이 사라지고 있어 왔던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그게 그냥 연장선에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게 더 가속화되는 것이죠. 근데 절대 국가와 기업이 보장해주지 못하고요. 물론 가장 오랫동안 직업을 보장을 해주는 게 이제 공무원인데 교사 공무원, 교육 공무원 또는 일반 행정 공무원. 아마 직업은 보장해줄지 몰라도 연금은 보장해주지 못할 것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직업까지는 보장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연금까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6가지가 앞으로 사라질 직업의 특성인데 저는 이제 학교 강의를 하면 항상 3번에 이제 방점을 찍어요. 책상에 앉아서 배울 수 있는 모든 일은 사라진다. 그러니까 뭔가 문서나 이게 데이터로 된 것으로 지식을 익히고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자체가 지금 거의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발달을 봤더니 미래학자들의 진단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직업이 가장 빨리 없어질 거다는 거예요. 이런 특성을 가진 직업이. 뭐만 살아남냐? 3가지 키워드가 나와요. 의외성, 복잡성, 현장성이에요. 의외성, 복잡성, 현장성. 근데 의외성, 복잡성, 현장성을
어린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이 세 가지와 함께 늘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네들은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능력을 갖게 되고 미래의 직업이 어떤 직업이 될지 모르겠으나 뭔가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게 돈을 얼마나 벌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얘는 뭔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의외성과 복잡성과 현장성이 거의 모든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PBL하고 동아리를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PBL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P는 피나모넌이었어요. 현상. 실제 현장에 가서 현상을 관찰해야 된다. 그래서 피나모넌 베이스 러닝이에요. 두 번째가 프로블럼 베이스 러닝이에요. 왜냐하면 현장에는 항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피나모넌에서 현상에서 프로블럼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피나모넌을 현장을 경험해야지 프로블럼을 발견할 수 있고 프로블럼이라고 생각을 할 때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기반 러닝은 실제 자연이든 사회현상이든 인간관계든 간에 굉장한 관찰이 없이는 절대 프로젝트 러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프로젝트 러닝은 될 수 있냐면 과거에 누군가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기반 러닝을 반복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의미가 없죠. 왜 그럴까요? 예전에 누군가가 했던 PBL을 반복했을 경우에는 의외성과 복잡성이 없거든요. 복잡성은 있을 수 있어요. 애들이 느끼기에. 그 해결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다면. 우리가 교과서가 복잡한 거랑 똑같죠. 근데 뭐가 없죠? 의외성이 없어요. 의외성. 아이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예전에 누군가가 해결했던 건데, 한번 해봤던 건데, 그걸 모르는 상태로 반복하잖아요. 대부분 애들이. 그렇잖아요. 얘들이 다 토의했던 거 또 나오고 철학적인 주제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토론 주제라는 게. 하브루타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모르는 상태로 이미 지구상에서 누군가가 너가 지금 현재 고민하는 문제를 100년 전에 풀어놨어. 근데 그걸 몰라야만이 얘는 의외성과 복잡성을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과서를 잘 보세요. 교과서는 정확하게 저 세 가지가 없어요. 의외성, 복잡성, 현장성이 없어요. 교과서 좀 복잡해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교과서는 헤드라인만 뽑아놓은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복잡하게 안 들어갑니다. 깊이 안 들어가요. 수학 보면 알잖아요. 수학. 그 원리가 어떻게 나왔는지, 파스칼이 얼마나 어디서 개고생을 했는지 그런 거 안 나오잖아요. 가우스가 어떤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가지고 그 원리를 처음에 개발했든지 안 가르쳐주잖아요. 수학 시간에. 복잡성이 없어요. 의외성은 없죠. 왜? 이미 답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의외성이 없는 거죠. 현장성이 없죠. 왜? 교실에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학자들이 미래에 인간은 여기서만 근무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의외성, 복잡성, 현장성인데 정확하게 우리 공교육 현실은 정반대쪽에 있다는 것이죠. 교과서가. 그래서 이제 제가 과격하게 붙인 별명이 공교육은 실업자 양성소다 라고 몇 번 강의를 했습니다. 왜 공교육이 실업자 양성소인가? 안 믿어지지만 잘 안 믿어지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딱 5년만 지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딱 5년만 지나면. 지금 이제 그 범용 인공지능이 이렇게 이미 과학 연구에 들어갔다는 거죠. 알파고가. 알파고를 과학 연구에 투입시키겠다. 하사비스가 한 얘기예요. 과학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구라는 것은요, 물론 과거의 데이터만 분석해도 연구를 할 수 있죠. 아까 제가 이 얘기 하다가 말았는데, 미래에 인공지능하고 협업하게 될 의사가 인공지능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야, 이런 분야의 그 새로운 신약을 좀 만들고 싶은데, 내가 과거에 지구상에 등장한 모든 과학 논문, 관련된 과학 논문을 전부 점검한 다음에 나한테 연구 방향의 힌트를 좀 줘라라고 이제 의사가 인공지능한테
부탁을 했을 때 인공지능이 그것을 막 이렇게 한 3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전 세계에 올라와 있는 문서를 다 이렇게 점검을 한대요. 그래서 의사한테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미래의 인공지능이 3시간 동안 점검하는 과학 논문을 인간이 점검하려면 3,000년이 걸린대요. 3시간과 3,000년이에요. 불가능하답니다. 인간이 굉장히 무의미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공교육 현장이. 3시간 대 3,000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가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방식을 바꿔야 될 때가 됐다는 겁니다. 학교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건 절실하지만 방식을 바꿀 때는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밑에 5가지 정도가 나와요. 창조성, 감정관리, 가치판단, 커뮤니티, 소셜, 농업, 맞춤 웰빙 서비스. 여기서 이제 향후에 현재 지금 한 중고등학생들이 근무하게 될 직업의 특성들이죠. 지금 유치원생들은요, 얘네들은 아마 단 한 명도 직업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유치원생들은. 지금 유치원생들이 직장에 가면 20년 후가 되잖아요. 20년 후에 지구와 인공지능의 발달 속도는 아마 예측하기 힘들 정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이런 직업에 근무하게 될 것이라는 거거든요. 맨 밑에 5줄. 근데 지금 유치원생은 장담할 수 없다. 100% 백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100%. 이게 이제 그 유엔 미래 보고서에서 나온 실업률인데 2025년부터 실업률이 급속도로 올라가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인공지능 로봇 가격이 20분의 1 내지는 100분의 1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로봇을 사는 가격이. 근데 지금까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장들이 인간들을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고 리스크가 큰 거예요. 왜냐면은 프레스 기계 같은 거 하다가 손가락 잘리는 경우 있죠. 이게 내가 1년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을 이 사람한테 내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상당해버리면. 이런 리스크가 1, 2차 산업혁명 때 계속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연구에서 뭐가 나오냐면 기계 가격이 얼마 이하로 떨어졌을 때 사장들이 자동화하는가라는 그 가격 통계가 나옵니다. 가격 통계. 그 가격 통계가 뭐냐면은 내가 직원들한테 줘야 되는 연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연봉의 3년치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산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연봉의 3년치 미만. 그럼 무조건 사장들은 인간을 안 쓰고 기계를 산다는 거예요. 왜? 3년이면 본전을 뽑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1년 만에 본전 뽑아야지 너 아니고 내가 자동화 시켜서 3년 만에 본전을 뽑을 수 있다면 나는 담보대출 받아서 기계 사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장들의 심리라는 거죠. 근데 지금 자동화 로봇 가격이 이미 한 직원의 1년 연봉보다 더 싸요. 더 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거대한 자동화 물결 있죠. 우리나라에서 그 기업들이 또는 연구소에서 지금 그 구글 연구소에서 왜 코딩하고 디자인하는 뛰어난 직원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구글 CEO가 인도계예요.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디자인하고 코딩하는 인재들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인공지능한테 대신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 코딩하고 디자인을 지금 인공지능이 하는 시대예요 이미. 그러니까 강남에서 컴퓨터 코딩 교육 유행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서울. 완전히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인 거죠. 이미 코딩을 인공지능이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바보 같은 짓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계속해서 교육의 기본은 즐거운 몰입이라고 락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이야기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지을 거예요.
가급적이면 즐거운 감정과 결부된 활동이 20살이 될 때까지, 대학교 가기 전까지, 또는 대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대학교 가면 이제 찾으니까 얘네들이 즐거운 걸 찾잖아요. 동아리도 있고 여러 가지 학과를 선택하니까.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가 문제니까, 그때까지 즐거운 감정이 기억과 결부가 안 되면 얘는 창의성이 없는 애로 두뇌가 멍청해진 상태에서 대학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창의적인 결과가 안 나오게 되고 유학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애가 된다는 거죠. 그런 확률이, 여러분 우리나라 미국 유학 성공률이 10%밖에 안 돼요. 9명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교에서 잘렸는데 연수 갔다 왔다 그래요. 왜? 창피하니까. 그 외국계 학교에 합격했었다는 얘기 절대 안 해요. 연수 갔다 왔다고 하지. 90%가 실패해서 돌아옵니다. 우리나라 유학생이. 물론 이거 몇 년 전 통계인데 지금 더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더. 근데 더 암울한 통계가 나옵니다. 뭐냐면 10%가 성공을 하잖아요. 미국 유학 성공을 하잖아요. 얘네들의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취업이 안 되는 애들이 조기 유학 간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유학 간 애들이 가장 취업이 안 된대요. 외국 기업에서도 안 뽑아주고 한국 기업에서도 안 뽑아준대요. 백수율이 가장 높대요. 중학교 때 간 애들. 왜냐면 얘가 박쥐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잘하는 게 없고 저것도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기업에서 굉장히 싫어한대요. 한국 기업에서는 걔네들 왜 싫어하냐? 차라리 싸가지라도 있어서 말이라도 들어야지. 중고등학교 때 미국 가가지고 얘가 되게 싸가지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단순한 일도 못 시키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뽑아준대요. 한국 기업에서는. 외국 기업에서는 얘를 왜 안 뽑아줄까요? 한국식 사고방식 때문에 창의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영어도 본토기기보다 또 못해. 뽑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성의 그 미국의 연구소가 있거든요. 대부분 외국인 뽑습니다. 한국인 안 뽑아요. 삼성에서도. 외국인 고용해요. 외국인 연구소에서는. 삼성도 안 뽑아줘요. 한국인.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무어의 법칙, 황해 법칙, 그런 게 있는데, 파괴적인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그러니까 지구상의 경제를 바꾸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그 텀이 점점 짧아져 왔다라는 조사 결과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혁명에서 2차 혁명까지가 100년 정도가 걸립니다. 100년? 상징적인 예를 들어서 전구가 에디슨이 백열등을 딱 켜기 시작한 순간과 증기기관이 사업에 쓰이는 순간이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C가 개발된 순간이 9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알파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등장한 게 45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절반으로 뚝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혁명이, 경제에 영향을 주는 혁명이. 그러면은 이 다음 남아 예고된 혁명이 뭐냐면 AGI거든요. 범용 인공지능의 등장이 이 다음 혁명이에요. 굉장히 새로운 혁명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그걸 레이커즈와 이런 특이점이라고 했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학습 능력까지도 능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거의 상상력까지도 침범하게 된다는 게 지금 마지막에 남아있는 혁명입니다. 그리고 하사베스는 이미 알파고가 AGI가 된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촉박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촉박한데, 제가 이 기하급수 곡선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2025년이 나와요. 이 곡선으로 조사해봤을 때 4차 산업혁명의 급속도로 진행이 되는 중에 AGI가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기니까 교육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라고 말한 순간 또 다른 혁명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육이 지금 가뜩이나 동아리 체계로 다 바꿔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물론 준비할 가능성도 별로 없지만, 앞으로 10년간 가능성도 없지만 막 준비를 했는데 다시 새로운 혁명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AGI입니다. 그래서 AGI가 나타났을 때는 이걸 준비해야 돼요. 네.
인간의 경제적인 패러다임이 일자리에서 올자리로 급속하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유튜브에서 게임 해설만으로 구독자가 50만 명, 60만 명 된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이 매달 버는 수익이 1,000만 원이 넘어요. 1,000만 원, 1,500만 원을 법니다. 얘네들 영어, 수학 글쎄 얼마나 공부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하는 거는 뭐냐면 게임을 즐겁게 해설하는 거예요. 아나운서처럼. 그래서 똑같은 게임, 스포츠 게임이랑 똑같죠. 우리가 뭐 예전에 신문선 씨가 월드컵 해설할 때 좀 인기 있었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컴퓨터 게임인데 얘가 해설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 게임에 빠진 애들이 보니까. 그래서 나는 얘의 해설을 듣겠다라고 모인 인구가 50만 명, 60만 명 막 이래요. 그 얘한테 떨어지는 광고비가 1,000만 원, 1,500만 원 매달.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얼마 전에 드론 대회가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인가가 1등 했어요. 드론 조종대회에서. 상금이 3억입니다. 상금이 3억. 그리고 노벨상의 거의 3배, 30억인가를, 노벨상이 10억인가, 아무튼 3배 정도의 상금을 주는 실리콘밸리에서도 그런 어떤 생명과학상을 또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 어떤 지금 상황이 발생하고 있냐면,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그 경제가 덕후 경제, 락지자 경제로 급속도로 이동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즉, 우리가 업무를 배워서 월급 받는 시대가 완전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정규직으로 가고 있잖아요. 내년에 이제 보세요. 내년에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들이 지금 내년부터 한 5년간 아마 우리 대한민국 경제 역사상 가장 암울한 5년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방에서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왜? 과거의 정부들이 쌓아놓은 적폐가 폭탄 돌리기 하다가 폭탄이 자기 앞에 딱 떨어진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앞에 떨어진 거죠. 이거 5년 내에 터져요. 무조건 터지게 돼 있어요. 인공지능의 발달 속도라든가 내년에 그 금융 규약이 바뀌는 문제라든가 무조건 터지게 돼 있어요. 몇 년 내에 폭탄 터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급속도로 어떤 향후 제가 5년만 있으면 제가 오늘 강의한 거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년 내에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준비할 시간이 진짜 이 강의가 아예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예 준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2025년 이후 법령 인공지능이 등장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놀자리 경제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 우리 공교육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일부 강의에서 90%는 실패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게 편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왜냐면은 일자리가 없는 애들이 90% 이상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실에서 만나고 있는 애들이 중고등학교 애들이 갈수록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럼 경제라는 게 과연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인공지능이 이제 그 화폐 경제를 거의 다 장악하게 되고 극소수의 사람한테 인공지능을 가진 사람이 거대한 부를 쌓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5년 전에 지금 빌 게이츠 재산이 한 500 몇십 조 정도 되잖아요. 10년 후에 1,000조 가진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등장하기 시작, 지구상에 1,000조 이상의 혼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1,000조 이상의 돈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0년 후부터. 그쯤부터. 자산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기술을 갖고 있거나 또는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져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일산에 무인 편의점이 등장했거든요. 우리 한국에 깜짝 놀랐어요. 벌써 들어왔대. 일산에 무인 편의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주인이 한 명이에요. 그 굉장히 많은 편의점의 모든 매출이 한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알바생도 없어요. 약간의 관리비만 들어가고 다 자동화돼 있어요. 이게 제가 영국에서 무인 편의점이 유행한다는 걸 2년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에 벌써 들어왔어요. 무인 편의점이. 경제가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화폐 경제가 인공지능한테 굉장히 급속도로 흡수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다 같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들은 다 같이 가난해지고 다 같이 실업자가 돼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우리는 법을 바꿔갈 것이고 거기에 맞게 앞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은 주거, 음식, 교육, 심지어 의류까지 공짜화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돈을 벌 수 없는 시대가 되면은 기본적인 활동과 생활을 그 인간들을 보살피고 있는 집단에서 국가 같은 데서 또는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그렇게 안 되면 결론은 전쟁, 밀란, 폭동, 범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다수의 우리가 생활하는 것들이 공짜화되기 시작합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발달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생활비가 점점 이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차상위 계층까지 이제 지원을 받게 되고 점점점. 그래서 그 부자들한테 부자세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봇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법을 만들 거니까. 걔네들이 그 법을 안 따르려면 외계로 나가야 돼. 지구를 떠나야 돼. 그럼 세금 많이 낼 수밖에 없죠. 돈을 많이. 그러니까 1000조를 버는 사람은 500조를 세금으로 내야 될지도 몰라요. 법을 그렇게 바꾸면 50%까지. 지금 뭐 유럽은 50%까지 낸다고 하던데요. 자, 그러면 그 소수의 부자들한테 막강한 세금을 이제 우리가 법을 통해서 국가가 걷어들일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공짜로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국민 기본소득 같은 거죠. 근데 과도기적으로 국민 기본소득이 아니라 과도기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학교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런 예측이 됩니다. 성인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국가가 동아리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교육으로 가는데 분명히 평생교육으로 가는데 거의 모든 인간이 우리가 대학교 때 동아리 활동하는 방식의 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 활동이 돈이 되든 안 되든 즐기는 방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 로봇을 소유한 사람만 부자가 되는 줄 알았더니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500조를 세금으로 냈어요. 빌 게이츠가 냈다고 쳐요. 국가가 받았어요. 그거를 5천만 명한테 골고루 나눠줬어요. 500조를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생활을 해야 하는데 아껴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가처분 소득이 약간이라도 생겼다고 쳤을 때 그 사람들은 그 가처분 소득을 어디다 쓰게 되죠? 자기 쾌락에 쓰게 됩니다. 쾌락에 쓰게 돼요. 대부분. 가상현실 속에서 게임을 즐긴다거나 자기가 뭐 가상현실 속에 뭐 송중기가 된다거나 뭐 이렇게 로맨스의 주인공이 된다거나 그런 현실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어요. 굉장히 그 사랑을 느끼고 싶을 수 있고 어쨌건 그때 이제 창의성 경제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굉장히 스토리텔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상현실 속에 뿌려놓은 가상현실로 굉장히 많은 인구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돈을 내고. 그래서 여기서 창의성과 스토리텔링 능력이 있는 한국인이 희한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구글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게 돼요. 왜 그러냐면 플랫폼 인프라라는 것은 최초에 깔 때만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비용이 낮아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휴대폰 비용이 점점 싸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앞으로 싸질 거예요. 우리나라 휴대폰도. 그래서 나중에는 별로 돈이 안 돼요. 구글이. 광고비는 좀 받다가 이제 광고도 안 들어와. 왜? 구글한테 더 이상 광고가 안 들어가는 시점이 언제죠? 범용 인공지능 나오면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좋은 상품을 개별 맞춤으로 추천해줄 만큼 인공지능이 두뇌가 발달해버리는 거예요. 광고가 필요가 없어요. 광고의 존재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좋은 상품을
추천받을 만한 환경이 아니고 우리가 그걸 감별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광고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개발 맞춤으로 인공지능에 맞춰주면 광고가 사라져버립니다. 구글이 돈 벌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이제 돈을 벌게 되죠? 구글이 깔아놓은 플랫폼 안에서 굉장한 가상현실 세계를 구축한 사람이 돈을 벌게 돼요. 거기서 한국인이 드디어 활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15년 후부터 오게 될 것 같아요. 15년 후부터. 15년 후부터 그런 경제가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는 굉장히 거의 유일한 길일 수 있어요. 플랫폼 내부에서 즐겁게 노는 애들을 많이 배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글이 벌었던 돈을 다 가져올 수 있어요. 빌 게이츠가 벌었던 돈을 한국이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자, 또 하나. 그게 이제 스토리텔링 능력하고 창의성이고요. 또 하나가 싸이 같은 애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리만족과 쾌락과 즐거움을 느끼는. 그러니까 인간이 왜 그 싸이 동영상을 보면서 강남 스타일을 보면서 계속 클릭을 할까요? 야, 이게 좀 놀라운, 이게 또 뇌과학에 또 이제 원인이 있는데 거울 유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특히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 또는 좋아하는 존재가 어떤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자식이 뭘 먹을 때 엄마가 배가 부르다고 하잖아요. 모든 인간이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즐겁게 놀면 내가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콘서트장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몰리는 거거든요. 거울 유론 때문에 그래요. 무슨냐면 쾌감이 전이가 돼버려요. 쾌감이. 이게 우리 인간이 쾌감이 전이 되는 현상을 인간이 어떻게 진화시켰냐면은 모방학습 때문에 그게 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새끼들이 엄마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 행동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행동을 기억하려면은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아까 안 했는데 인간의 기억 물질은 감정 물질과 성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타인의 행동을 보고 내가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 내가 기억이 안 돼요. 감정 물질이 기억 물질이기 때문에 같은 성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이 개입됐을 때 시냅스가 연결이 돼요. 자극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일부에서 제가 감정과 결부된 이성의 발달이 동교육에서 점점점 상실되어 왔는데 이걸 이대로 둔다면은 그 상태의 모든 아이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감정과 결부된 학습으로, 즉 에듀테인먼트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 에듀테인먼트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진단해본 최고의 대안은 동아리라는 거예요. 대부분 동아리, 클럽 활동으로 학교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방과 후 정도도 아니고 예전에 우리 토요일 날만 했던 우리 학교 다닐 때 토요일만 했던 거 있었어요. 토요일은 전체가 동아리 활동을 하는 그런 한때 유행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 토요일 활동이 월화수목금 다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게 지금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느낌이 이제 그런 진단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지을 때가 있는데 어떤 페이지로 그래서 싸이. 그래서 거울 유론이 인간의 본능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이런 거예요. 나는 지가 신나게 즐겁게 노는 놈만 보고 싶다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 정말 엄마 아빠가 농 팔고 해서 이렇게 유학 보내고 학비 대주고 할 때는 열심히 공부하는 선배를 내가 본받아야지 이러면서 저도 그렇게 컸고, 이런 시대가 완전히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인간이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에요. 그거는 경제하고 연결되지도 않아요. 오히려 인공지능한테 밟히는 인간만 되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한다는 것은. 미래 사회에서 제가 이제 가상현실 얘기하면서 스토리텔링하고 창의성 말씀드렸고요. 플랫폼 기업은 플랫폼을 깔 때만 돈을 벌고 깐 다음엔 돈 벌기가 힘들다. 상품이라는 것이 공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즉 무인 편의점이 당분간 돈을 벌겠지만 대다수의 국민이 소비할 돈이 없었을 때는 생필품을 무료로 줄 수밖에 없다. 아니면 생필품을
쓸 수 있는 쿠폰을 주던지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활에 별로 지장은 없네 이제. 인공지능이 다 해주네. 무조건 쾌락으로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가상현실하고 즐거움으로만. 그래서 무슨 얘기를 왜 제가 공교육을 동아리 방식으로 지금 빨리 바꾸는 게 좋겠다고 보냐면 이게 그 아이와 그다음에 학교에 근무해야 되는 선생님들의 매일매일의 생활이 감정이 결부된 활동을 함으로써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면역력을 증강시킬 수 있다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공교육이 빠른 속도로 동아리 방식으로 바뀌었을 때는 굉장한 돈을 벌게 됩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전 세계인들이 가상현실에 연결이 되고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고 앞으로 25년 후에는 50억 명이 연결이 된대요. 와이파이로. 50억 명이. 70억 중에서. 아주 후진국 빼고 50억 명이 20년 내에 연결이 돼요. 이 50억 명이 여기서 이 얘기까지 하고 좀 그래야지 이제 우리 강의 유튜브 듣는 사람들도 정리가 되니까 50억 명이 연결되는 10년, 20년 후에 AGI가 등장하게 되고 여기서 화폐 혁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가 있는데 이 가상화폐가 2.0, 3.0으로 또 다른 혁명을 하게 돼요. 또 다른 진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방식이 되냐면은 화폐 없는 화폐 경제가 돼요.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어차피 이제 돈을 버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상황에서는 어떤 게 화폐가 돼버리냐면은 자, 한국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동아리를 하면서 성장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전 세계 그때는 언어가 이미 다 해결된 상황입니다. 언어는 이미 해결됐고 그러니까 언어의 장벽이 없는 상황이에요. 50억 명이 언어 장벽이 없어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 한국에서 10대 때 굉장히 재밌게 놀았던 동아리 방식으로 가상현실에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동아리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또는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얘가 뭔가 즐겁게 노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거울리론을 자극해주겠죠. 즐겁게 만들어주겠죠. 그때 그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한국에 있는 저 친구가 오늘 나의 기분을 20% 더 업시켜서 나의 텔로미어의 길이를 한 10% 늘리게 함으로써 내가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할 확률을 50% 올렸고 나의 수명을 한 10년 연장시켰다라는 게 바로 계산이 돼버려요. 인공지능이. 이게 바로 계산돼버려요. 이게 20년 후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그걸 바로 계산하는 순간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저분한테 돈을 좀 가치를 좀 전달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 사람한테. Of course. Of course. 10억 명한테 순식간에 나한테 어떤 가치가 전달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계좌이체가 아니에요. 계좌이체 방식도 끝나요. 이 시대도 끝나요. 가상현실 이후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이후의 화폐예요. 그건 뭐냐면 어떤 화폐냐면은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파악하는 클라우드 상에서 마치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생명책 비유하고 똑같아요. 인공지능이 어떤 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체 그 지구상의 모든 가치를 중재하는 인공지능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전 세계인으로부터 어떤 특정 가치의 증거를 인공지능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는 자율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래의 경제예요. 그게 미래 경제. 미래 경제는 관심, 보람, 행복감 그런 것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관심, 보람, 행복감, 자존감, 기쁨, 그냥 감정하고 결부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쁨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더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그쪽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감정적으로 도달하는 게 아니라 계산적으로 도달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얼마만큼의 돈을 관리하는 것과 상관없이 결국 돈이 돌고 도는 것은 인간의 감정을 통해서 가치가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래 사회에는. 그래서 제가 일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감정과 괴리된 전도협의 발달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미래 가치는 결국에는 감정애가 그게 근간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감정을 도외시한 모든 교육은 쓸모 없어질 거예요.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열강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정말 다 이해를 미처 하기도 정말 숨가쁘고 이런 세계가 없다면 정말 납득이 어려운 만큼 혁명적인 이야기를 들었네요. 앞으로 자녀 교육이라든가 학교 교육 학생들 대할 때 또 앞으로 미래사회 예측할 때 조금이나마 정말 우리가 이게 혼미한 상황에서 이 정도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멀리 익산에서부터 달려오셨고 이 강의를 준비하시고 열심히 해주신 우리 구영훈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들 아주